모든 선거를 그렇게 해왔어요. 예, 부산 선거가 이제 제가 7번째잖아요. 7번 선거 중에 단 한 번도 편한 선거 없이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항상 6월 3일 제로를 0%를 만든다 하고서 이제 몸 관리라든지 컨디션 관리를 해오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으면 이전에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도 이제 사전투표를 상당히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율에 사전투표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뭐 이제 권력의 향방을 놓고 다투는 선거긴 해도 이게 지역구라는 범위가 있잖아요. 예, 딱 지역구.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지역구 현안, 지역구 공약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략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야 될 방향이 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제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을 이제 확 잡아 당겨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과제가 대한민국의 과제로 일치시키는 거 부산의 발전 방향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부산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해가지고 이제 공약이라든지 또 시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범위라든지 아젠다의 수준이 이제 상당히 이제 범위는 넓고 아젠다의 수준은 상당히 고차원적이죠.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하는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하는 그 때.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절박한 제 첫 번째 과제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입니다.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2022년도에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서 이거를 지속하게 되면 204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국가 GDP 규모가 더 낮아지는 세계 40위권으로 추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의 위기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죽어요. 이전에는 유효한 성장 전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마침 북극항로 시대가 개막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선점을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이라는 성장 엔진 1극 말고 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 엔진 2극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전략이 나온 것이고 5극 3특 이제 전략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지방주도 성장이거든요. 지방주도 성장의 5극 3특 전략 중에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바로 부산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 이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게 되면 서울 수도권 1극 체제가 2극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극 체제, 4극 체제, 종국적으로는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그 첫 역할, 첫 마중물 역할을 부산이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부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확해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산을 필요로 하니까 중앙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부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해수부 부산이죠. HMM 본사 부산이죠. 회사전문법은 2028년 개청, 동남투자공사 조만간에 설립될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부산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저는 이때를 기다려온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부산의 과제와 현안을 대한민국의 과제와 현안으로 일치시켜버리는 한 몸을 움직이는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해왔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정책과 예산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발전 전략과 또 지방 발전 전략 사이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 1cm의 오차 없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곧 부산의 이익이 됐고 부산의 숙제가 곧 대한민국의 숙제가 된 거예요. 해양수도 부산. 이 북극항로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찾아온 기회인 것이죠.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부경대 학생을 만났는데 올해 부경대학교가 개교 이래 입시 경쟁률이 개교 이래 최고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경대 학생 이야기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으면 결국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대학 입시 경쟁률이 개교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우리 부산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그거를 꼭 좀 이뤄달라. 그렇게만 되면 요번에는 부경대 한국해양대가 이제 입시 경쟁률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그것이 확산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굳이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등지지 않아도 된다. 정말 여기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해양수도 부산 반드시 좀 완성해달라.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박민식 의원, 또 이제 서병수 의원, 또 박형준 시장님, 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뭐 상대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달리 한다거나 뭐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저의 내용을 가지고, 저의 비전을 가지고, 또 저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동안 모든 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뭐 시장님이라 그래서 별도로 저의 스케줄에 변화가 있다든지, 저희 메시지에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이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의 메시지를 이제 시민들께 밝혀왔고,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갈 것이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이게 너무 숫자에 너무 얽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용직 근로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최근 5년 사이에 대략 자영업자분들이 9만 명이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은 9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까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이 그 상용직이 늘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용직 100만 명을 보게 되면 임금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이게 전국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의 삶을 너무 숫자로 뭐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이제 성과를 과도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숫자에 좀 얽매인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 시장님께서 그 숫자를 들고 길거리에 시민들과 청년들을 만나면 욕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숫자를 가지고서 성과가 이만큼 나왔다.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부산시장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좀 만나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장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성과를 낸 것이 아니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나름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숫자에 취해가지고 성과 잘 나오는데 또 숫자가 잘 나오는데 좀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체감을 전혀 못하죠.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의 문제로부터 숫자를 너무 이제 시민들한테 욕먹을
숫자를 성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저에게도 던져질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님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 곧 저에게 던져질 질문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에게 던져질 질문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아주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아주 절실하게 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캠프의 판단이 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쟁의 요소 또는 네거티브의 요소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선거 전체를 뭐 네거티브가 주도했다, 네거티브가 휘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하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의 삶 또 부산의 미래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대중교통 무료. 저도 전국적인 목표는 글로 가거든요. 다른 공약이 아닙니다. 남구에 여기는 이제 그 전철이 이제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만디에 우리 부산의 특성상 이런데 이제 동구나 서구나 중구나 이런데 이제 언덕배기 있잖아요. 원도심에. 여기 어르신들은 말버스를 타고 전철로 와야 돼요. 말버스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걸어오셔야 된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이게 예를 들면 이동권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전철역까지 오는 말버스를 무료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전철이 가까운 데 사는 어르신들과 기본적으로 이동권에서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이 사실은 이동권 자체가 삶의 질을 규정하거든요. 누구는 30분 만에 갈 수 있냐, 누구는 2시간 만에 가냐. 그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냐,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지대에 사시는 어르신들 말버스 저는 이제 무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시장님은 65세부터 70세부터 시작을 해서 65세 전면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공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화만큼은 제가 꼭 한번 시장님 그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요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부산에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곧 부산의 이익, 부산의 과제와 현안이 곧 대한민국의 과제와 현안이 됐습니다. 부산의 현안 과제 따로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 따로면 이 간격을 메꾸려면 거의 안 메꿔지죠. 설득을 해도 잘 안 메꿔지죠. 설득하더라도 정책과 예산이 이제 정책이 설계되고 예산이 태워지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럴 거 없이 부산의 이익이 곧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현안과 과제가 부산의 현안과 과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죠.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부산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해수부가 세상에 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요. 매출 10조가 넘는 HMM이 본사 부산으로 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HMM 5년간 생산 유발 효과만 7조 7천억에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6천 명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부산 회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 찾아온 기회를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살리는 걸 넘어서서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를 10배, 100배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방정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부산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만든 이 공약을 설계한 전재수의 손으로, 그리고 국정과제에 반영한 전재수의 손으로 이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내고 전재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호 1번과 2번의 경쟁이 아닙니다. 여야의 경쟁은 더더욱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대결은 더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기회가 오고 있고 이 기회를 10배, 100배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께서 찾아온 이 부산 기회를 더 크게 키울 사람,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부산을 확 잡아 당겨올 수 있는 사람,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